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스케일, 멜로디, 화음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되는 멜로디, 그 뒤에서 받쳐주는 화음.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이 세 가지가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먼저 스케일부터 설명하면 스케일은 특정 규칙에 따라 음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에요. 음악의 재료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게 장음계, 메이저 스케일인데요. 밝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단음계, 마이너 스케일은 몇 개 음을 반음 낮춘 것으로 어둡고 슬픈 느낌이에요. 그 외에도 반음계나 펜타토닉 같은 다양한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재료라면 멜로디와 화음은 뭔가요? 비유를 써볼게요. 스케일이 색상 팔레트라면 멜로디는 그 색으로 그린 윤곽선입니다. 음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흐름이죠. 사람이 흥얼거리는 부분이 바로 멜로디예요. 그리고 화음은 윤곽선 아래 채운 배경색과 그림자입니다.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올려서 멜로디의 두께와 색감을 더해요. 멜로디가 가로 방향이고 화음은 세로 방향인 거군요. 그런데 스케일에서 화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이아토닉 코드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이아토닉 코드는 하나의 스케일 안에 있는 음만으로 구성한 화음이에요.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라시,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각 음을 기반으로 3도씩 쌓으면 7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이 중에 C, F, G는 밝은 장삼화음이고 D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는 어두운 단삼화음이에요. 그 7개 코드로 곡을 만드는 거군요. 네, 코드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C, G, A 마이너, F. 이 진행은 수많은 팝송에서 쓰입니다. 수십 년간 히트곡들이 이 진행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단 4개의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곡이 되는 겁니다. 화음을 구성하는 음의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면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개짜리는 사실 화음이라기보다 음정이라고 부르는데 밝다, 어둡다 정도의 방향만 암시해요. 연필 스케치 같은 거죠. 3개짜리, 삼화음은 화음의 표준 단위입니다. 장삼화음은 밝고 안정적인, 단삼화음은 어둡고 서정적이에요. 색칠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가 되면요? 칠화음이라고 하는데 세련되고 풍부한 색채가 확 추가됩니다. 재즈나 R&B에서 그 특유의 세련된 느낌, 그게 칠화음 덕분이에요. 명암과 질감까지 표현한 그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은 12개 음 중에서 극소수의 패턴만 쓴다고 하잖아요. 화음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확합니다. 12개 반음 중 3개를 뽑는 조합은 220가지나 되지만 실제 쓰이는 삼화음은 딱 4가지뿐이에요. 4개를 뽑으면 495가지인데 7화음은 6가지 정도만 씁니다. 3도 쌓기라는 규칙 때문인데 장삼도와 단삼도를 어떤 순서로 쌓느냐에 따라 코드의 종류가 결정돼요. 결국 인간의 귀가 특정 음정 간격의 조합에서만 조화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정해진 조합에서 벗어나는 음은 전혀 안 쓰나요? 아니요, 비화성음이라고 합니다. 코드에 속하지 않는 음이 멜로디 안에서 잠깐 경유하듯 사용되는 거예요. 코드가 집이라면 비화성음은 집 밖으로 잠깐 나갔다 돌아오는 겁니다. 경과음은 두 코드 음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고 보조음은 옆으로 갔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핵심은 반드시 코드 음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긴장했다가 해결되는 반복이 멜로디를 흥미롭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쉬운 예로 생일 축하 노래를 보면 솔솔 라솔 도시 이 부분에서 라가 경과음이에요. 솔에서 도로 가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음이죠. 코드 음만으로 멜로디를 만들면 안정적이지만 단조롭고 비화성음을 적절히 섞어야 인간적이고 감정이 살아있는 멜로디가 됩니다. 코드를 연주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잖아요. 아르페지오도 코드인가요? 네, 아르페지오도 코드입니다. 코드란 어떤 음들이 함께 쓰이느냐를 정의하는 것이지 반드시 동시에 눌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도미솔을 동시에 치면 블록 코드, 순서대로 치면 아르페지오인데 둘 다 같은 C 코드예요. 코드는 무엇이고 주법은 어떻게입니다. 주법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블록 코드는 강하고 확실한 느낌, 아르페지오는 흐르는 듯한 서정적 움직임, 스트러밍은 활기차고 리듬감이 강해요. 그리고 핑거피킹은 코드는 치면서 동시에 멜로디까지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코드 주법으로 멜로디처럼 상승이나 하강 같은 감정도 표현할 수 있나요? 이걸 보이스 리디라고 합니다. 코드가 바뀔 때 각 음이 다음 코드에 어떤 음으로 이동하느냐를 설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 F, G, C로 진행할 때 맨 리듬이 솔, 라, 시, 도로 한 음씩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만들면 코드 반주 자체가 상승하는 멜로디를 품게 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에요. 멜로디가 올라갈 때 코드도 같이 올라가나요? 반대로 가기도 하나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병행진행,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반진행, 한쪽만 움직이는 사진행이에요. 반진행이 특히 효과적인데 멜로디가 올라가면서 베이스가 한 음씩 내려가면 공간이 벌어지는 극적 확장감이 생깁니다. 팝발라드 클라이맥스에서 멜로디의 희망과 베이스의 슬픔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복합 감정을 만들어내죠. 세 가지가 적절히 섞여야 좋은 음악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만 가면 뻔하고 반대만 가면 불안하고 한쪽만 움직이면 정체됩니다. 때로는 나란히, 때로는 갈라지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관계가 가장 풍부해요. 멜로디와 코드가 동시에 울리면 우리 귀는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여러 원리가 겹겹이 작동합니다. 가장 강력한 건 음색 분리예요. 보컬과 기타처럼 악기가 다르면 뇌가 자동으로 분리합니다. 두 번째는 음역대인데 가장 높은 음을 멜로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리듬입니다. 변화가 많은 쪽을 전경으로, 반복적인 쪽을 배경으로 처리하죠. 여기에 믹싱해서 보컬 볼륨을 반주보다 높게 설정하고 스테레오 패닝으로 보컬은 중앙에, 반주는 좌우로 벌려 배치하면 더욱 선명하게 분리됩니다. 보컬이 둘인 듀엣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나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호모포니는 한쪽이 주 멜로디고 다른 쪽이 서포트하는 상태예요. 폴리포니는 두 멜로디가 각각 독립적으로 들리는 상태고요. 가장 오묘한 건 헤테로폰인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융합된 상태예요. 그 융합 상태가 좋은 하모니에서 소름 돋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두 보컬이 같은 가사를 같은 리듬으로 비슷한 볼륨으로 3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부르면 뇌가 하나의 두꺼운 소리로 인식하면서도 뭔가 다르다는 풍성함을 느낍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두 성부가 보이고 흘려들으면 하나로 들리는 그 경계에서 전율이 생기는 겁니다. 보컬끼리의 하모니와 보컬과 악기가 동시에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는 건 다른 경험인가요? 원리는 같지만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보컬끼리는 음색이 비슷하니까 뇌가 쉽게 분리하지 못해서 융합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소리, 전율이 생기죠. 반면 보컬과 악기는 음색이 완전히 다르니까 뇌가 즉시 분리해서 각자 독립적으로 인식되면서 함께하는 깊이감을 줍니다. 상황에 따라 도구를 선택하는 거군요. 네, 감정적 일체감이 필요하면 보컬 하모니를, 공간감이 필요하면 악기 카운터 멜로디를, 대화와 극적 효과가 필요하면 콜 앤 리스폰스를 씁니다. 실제 곡에서는 섹션마다 이것들을 전환해요. 지금까지 멜로디와 코드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멜로디와 화성은 높이 차원의 요소인데 음악에는 시간 차원과 소리 특성 차원이 동등하게 중요해요. 시간 차원에는 리듬과 빠르기가 있고 소리 특성에는 음색과 셈여림이 있어요. 리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리듬은 음악의 뼈대입니다. 같은 도레미라도 느리게 부르면 서정적이고 빠르게 반복하면 경쾌하고 끊어서 부르면 긴장감이 생겨요. 리듬 안에도 하위 요소가 있는데 박자는 4분의 4, 4분의 3 같은 기본 강약 패턴이고 싱코페이션은 의도적으로 엇박의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루브는 반복되는 리듬 패턴이 몸을 흔들게 만드는 그 느낌입니다. 빠르기도 중요하겠네요. 분당 60비트면 발라드, 120비트면 업템포, 140비트면 댄스곡이 됩니다. 심장박동이 분당 약 60에서 80이니까 발라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데는 생리학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은 곡도 빠르기를 바꾸면 장르 자체가 달라집니다. 음색은요? 같은 도움이라도 피아노는 맑고 깨끗하고 바이올린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일렉기타는 날카롭고 강렬하잖아요. 어떤 악기에게 어떤 역할을 줄까를 결정하는 게 편곡인데 곡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셈여림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소리의 크고 작음입니다. 절에서는 조금 여리게 시작해서 점점 고조시키고 코러스에서 폭발적으로 터트리고 브릿지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긴장감이 생기고 마지막 코러스에서 최고조로 올려요. 이 감정의 파도가 셈여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곡의 구조도 하나의 요소네요. 네, 형식이라고 합니다. 전주, 절, 코러스, 브릿지, 아우트로 같은 구조인데 반복과 변화의 균형이 핵심이에요. 너무 반복하면 지루하고 너무 변화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음악은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체네요. 그렇습니다. 음악을 요리에 비유하면 음계가 식재료 목록이고 멜로디가 메인 요리, 화성이 소스와 양념이에요. 리듬은 불세기와 조리 타이밍, 음색은 조리법,
형식은 코스 순서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요리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듯이 같은 멜로디와 코드라도 리듬, 음색, 셈여림, 빠르기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곡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호응은 시리즈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